일본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합니다. 한국이 식민 지배를 당할 때 일본의 도움으로 인해 근대화에 성공했고 결국 지금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가치조차 없는 철저히 일본의 입장에서 쓰인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허수열 충남대 명예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적인 모순점을 잘 간파했는데요. 그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 기반 시설이 확충됐고 선진적 기술을 가진 일본의 자본이 대거 투입되어 생산시설이 건설되는 등 눈에 띄는 개발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식민지 조선을 개발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개발의 이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에게도 떡고물이 좀 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조선인들도 조금은 더 잘 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죠.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 속에는 논리의 비약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지역의 개발과 조선인의 개발을 구별하지 못하는 비약입니다. 일본인들은 맹렬한 속도로 조선의 토지를 장악해갔고 광공업 자산은 90% 이상이 일본인들 소유였습니다. 소수의 일본인들이 토지나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을 집중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었죠.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는 일본인들한테 더 많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민족별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 식민지 시대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던 개발의 본 모습이었던 것이죠. 불평등한 개발은 민족 차별을 확대시켰습니다. 조선의 개발은 일본의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인들을 위한 개발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조선인들은 그러한 개발의 구괴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민족별 생산수단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이른바 식민지적 경제구조에 갇히게 되었고 따라서 식민지 체제가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인들은 식민지적 경제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해방이 바로 이 식민지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바로 그런 점에서 민족 독립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소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식민지 근대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역겨운 논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에겐 일본의 역겨운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기발한 카운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발하다기보다 철저히 팩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이 핵폭탄의 수혜국이라는 겁니다. 고지고대로 말해 핵 맞아서 발전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 왜냐하면 원폭 투하가 없었다면 몰락작전이 실현되어 일본은 파괴되었을 것이고 한국 대신에 일본이 분단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폭 투하는 수많은 일본인을 살린 것이고 몰락작전으로 죽어갈 뻔했던 수백 수천만 명의 일본인이 원폭 투하 덕분에 살아남아 결과적으로 지금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솔직히 더 많은 일본인이 죽었을지도 모를 판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두 도시가 파괴되는 선에서 그쳤으니 오히려 잘된 일인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인들은 전쟁 말기에 거의 굶어 죽어가다시피 했으며 인권 역시도 극도로 제한된 노예 상태였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이런 야만적이고 정근대적인 국가인 일본 제국으로부터 원폭 투하를 통해 해방시켜준 미국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오히려 원폭 덕분에 일본이 현대화되고 더욱 발전한 셈이며 따라서 일본은 원폭 피해국이 아닌 원폭 수혜국인 것이다. 정말 한치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입니다. 몰락작전이 실현되었다면 일본 국토의 모습은 땅은 화학물질로 범벅이고 쌀 한 토를 재배하지 못하는 데다가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기형인 그런 절망의 땅이 되었겠죠. 당시 미국의 해군 원수였던 윌리엄 홀씨는 진주만 참상을 목격하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어는 지옥에서 쓰는 언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았어도 미국이 몰락작전을 실행하지 않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끝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곤 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의 전쟁 수행 의지가 꺾이지 않았을 때 연합군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여 식민지 포기, 무장 해제, 전범 처벌이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하며 그동안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들에 비해
너그러운 항복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고 아예 선언을 묵살한다며 항복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죠. 이 선언에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미국과 연합군은 일본의 파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집을 부렸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망상에 빠져서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핵탄두 한 방을 더 얻어맞아서 항복한 불욕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일본이 핵 맞아서 잘된 국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안 일본인들은 즉시 발작 버튼을 켰는데요. 열등감까지 다 쏟아내며 한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화를 주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국은 일본의 가장 아픈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치부하고 조롱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언젠가 전쟁을 해야 할 운명이다. 이 전쟁은 어떠한 난관과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저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했으면 한다. 한국은 서울 본토가 공습당해서 눈물 흘리기 전까지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을 저 정도로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한국인들의 사고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떠나 너무나 잔인하다. 그들은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가?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한국이라도 원폭 투하의 비극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일본을 추모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한국과 단교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건가? 일본은 한국의 조선을 강제 침략한 역사를 사죄하고 있는가? 중국의 전쟁을 일으키고 대학살을 자행한 역사를 사죄하고 있는가? 또한 일본에서 대동아 전쟁이라 불리는 태평양 전쟁은 누가 일으킨 것인가?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한 과거사에 대해 아무것도 할 말은 없다. 이래서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놈들과는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일제가 조선을 지배했을 때 지배받기를 원한 것은 조선이었다. 조선은 그 덕분에 근대화에 성공했고 결국 지금 선진국의 한국을 일으켜낼 수 있었다. 어디가 강제 침략이라는 건가? 그리고 대동아 전쟁은 일제가 아시아를 대신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운 전쟁이다. 반일 감정에 휩쓸린 한국인들은 괴물이 되고 말았다. 역사 문제로 저 괴물들을 상대해야 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감정까지 생긴다. 앞으로 한국이 역사 문제를 논하면 무조건 무시하자. 일본 본토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을 조롱거리로 이용하는 괴물들과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한국이 일본 때문에 성장했다는 사실을 꺼려한다. 저런 충격적인 주장도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일 거다. 한국인들이 저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일본이 조선의 발전을 돕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수준 낮은 인간들의 장난에 불과한 것일까?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